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주식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크게 오르다가 조정을 크게 받다가 다시 막판에 되돌려 놓는 그러한 대꼬박꼬가 좀 심한 그런 장이었는데 4시부터 제가 딱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 그때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나름대로 좀 잘 돌려놓는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좀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은 솔트룩스가 10배가 나야 끝나는 장이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제목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뭘 아침에 좀 임팩트 있게 줘야 되나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봐서 이 장은 솔트룩스가 10배가 나야 끝나는 장이다. 무엇이든지 항상 정권이 밀거나 그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나면 10배는 나죠. 네, 핵심 종목이 지금 솔트룩스 6배가 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오감과 흑사리 껍데기가 함께 가는 버블이 형성 중이다. 근데 우리 이제 고도를 치면 오감이 있고 흑사리 껍데기가 있는데 피로도 중요하죠. 피로도 날 수 있으니 피박스면 또 박이니까 이 오감과 흑사리 껍데기가 이제 시장에 온갖 구석대기 있는 종목들을 다 들고 나와서 이것도 이리 붙이고 저것도 저리 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 중간 단계 흑사리 껍데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흑사리 껍데기로 진화하는 버블의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서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시장은 끝은 아닌 거죠. 그 추가적인 살만한 매력적인 종목은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카페는 초반에 잘 잡았는데 너무 빨리 뛰어내렸어요. 네, 솔트룩스도 15,000원 이때 막 뛰어내렸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종목 너무 잘 잡았는데 너무 빨리 뛰어내렸어요. 다시 들어가야 될지 막 고민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장이다. 하지만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 장의 끝은 솔트룩스가 10배가 나야 끝나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네, 다우는 0.34, S&P 500은 0.54, 나스닥은 0.72 상승하며 막판 4시부터 돌려놨죠.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뭐 의미 있죠. 끝판이 돌려놨다는 것은 시장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또 토요일 아침에 나올 주말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말장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시장은 목요일 시장이 끝을 좀 돌려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가 불러온 나비 효과죠.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센터가 11%나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AI 칩이 잘 팔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엔비디아를 끌고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14% 정도에 끝났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이 엔비디아를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저는 300달러다. 목표는 300달러다. 하지만 250 정도 오면은 30에서 50%는 팔아줘라. 나머지 50% 300달러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가 리더 역할로 부활을 하고 있다. 죽지 않는 챗 GPT와 로봇 AI. 네, 어제 챗 GPT, 로봇 AI 일부 또 제약바이오주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네, 버블이 형성 중이나 끝은 아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장에 올라가려면 버블이 형성이 돼야죠. 네, 버블이 형성이 안 되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어제 상승으로 소폭 조정. 우리나라는 어제 상승은 오늘 소폭 조정, 주말을 들어가는데 소폭 조정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당분간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장의 특징은 뭐냐면 섹터, 상승 섹터가 하나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챗 GPT, 로봇, AI, 중국 리오픈, 이런 4개, 5개 종목이 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순환. 얘가 죽으면 얘가 올라오고, 얘가 죽으면 얘가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있죠. 이게 막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 장이 하락으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가 또 끌고 올라오는 이러한 장세, 전형적인 단기 버블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장에서 먹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토해내야 될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고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이제 6부 능선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7부 능선도 아니고 6부, 7부 사이고 30% 정도는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 장은 남아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제가 5월 초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2천 명으로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미국 4분기 GDP 잠정치를 2.7로 했죠. 속보치를 2.9였는데 잠정치가 0.2 빠져서 2.7. 속보치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정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장도 104.78을 찍고 올해 최고점에 근접했다. 달러 강세가 여전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면서 동결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그 이유는 뭐 향후에 뭐 더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제 멈춰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 우리는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할 것 같아. 한번 보고 3월이나 5월에 한 번 더 상승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고를 좀 날렸죠. 네, 원화 약세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날려주면서 원화는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1,300원대 오니까 좀 1차 지지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CEO가 연준 인플레 통제력 다소 이른 듯하다. 네, JP모건 지금 맞추지 못하죠. 계속 시장에 워닝을 주고 경기 침체 사인을 주지만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는 들으나 마나죠. 네, 상무부 차관이 중국서 만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미테이션을 두겠다.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좋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월드뱅크 총재 방카전 마스터카드 CEO를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후에도 중국의 틱톡 사용 금지를 했죠. 사이버 보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여파로 인플레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안정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에르도안이 집권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됐죠. 장기 집권이죠. 굉장히 민심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자, 튀르키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도 몸 쓰러질 것 같은데도 비틀비틀하면서 잘 가는 그런 모습. 인플레이션이 워낙 만성화돼 있어서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땅이 비옥하고 곡물도 많이 나고 자체 작업 이렇게 수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작업 저적률이 떨어지거나 뭔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버틸 수 없는 나라인데 워낙 땅도 크고 작업 조절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진은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달러 지수가 크게 한번 치고 내려왔는데 지금 104.57%, 네, 마이너스 0.01% 살짝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크게 우리를 염려했던 채권 금리가 살짝 내렸습니다. 2년짜리는 0.4bp네, 0.4bp. 4bp가 아니라 0.4bp. 10년짜리든 4bp. 네, 이렇게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 10년이 좀 안정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4%까지 올라갔던 게 3.879까지 하락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대가가 같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제가 WTI 하락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줬죠. WTI가 하락을 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을 하고 해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75달러까지 하락했던 WTI가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뭐 70달러까지 좀 빠져만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방향성, 디렉션 플러스 속도,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수준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 WTI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유지를 해주는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0.63% 상승 149달러, 테슬라 0.56% 상승 201달러, 살짝 200달러를 지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바닥에서 쭉 올라오면은 200달러를 근처로 해서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다음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Q를 막 늘리면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게 첫째 실적이 오르냐, 두 번째 실적이 오르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예상보다 더 오르냐 적게 오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달러에 오니까 매도 세력들이 또 나타나서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 여기서부터는 환매로 계속 환매수가 공매도 쳤던 것들 환매수를 하면서 한 반을 끌고 왔고 여기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Q가 느는 그 기대감으로 반을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저는 뭐 좀 쉬었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200보다 더 이어 올라올 것 같아요. $250에서 $270 정도가 단기적인 맥스 수준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엔비디아도 14% 상승 $136, 1차는 $250, 막판은 $300까지 봐도 될 것 같다. 뭐 어떤 사람은 $500까지 보는데 그건 뭔 이야기인 것 같고 250, 300 정도 머릿속에 그리시고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은 그 정도에서 30에서 50% 1차 이익 실현 300달러에서 다 붙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TSMC도 4.23%나 상승하면 $90를 회복을 했네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3.55% 상승하면서 $59. 메타 플랫폼에서 1.41% 상승, 노블록스는 0.04% 하락. 비트코인 23,998 거의 24,000달러를 회복을 해 가네요. 살짝 상승하면서 막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버블인가? 이 이제 질문이 서서히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닥터 둠들에게는 또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버블인가? 주가는 6배가 상승했죠. 6,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6530, 6636 거의 6배가 상승해서 바닥에 그런데 기간은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인데 보통 6개월 상승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한 2개월 정도에 남아있는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1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5천억이 1차 목표이다. 1차 가이드라인이다. 그 다음에는 7천억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시장의 그 시대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인 종목이 10배가 기본이다. 네, 한번 올라가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6배이고 시총도 4천억이니까 아직까지 내려올 때는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자기의 목표 수익률이나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머리 복잡한 퀀트 갖다 대봤자 지금 파와 PBR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제가 박세희 그분이 이제 한경TV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지금 고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퍼가 13배까지 왔는데 이분은 한국은 주식시장이 반도체처럼 시클리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서 파는 게 한국과 같은 시클리컬 산업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맞는 전략이다. 호퍼가 됐다는 거는 뭡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거죠. 네.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서 코어도 되고 EPS도 줄었다. 그래서 EPS가 줄었을 때 고표가 됐을 때 사서 EPS가 증가하면서 퍼가 낮아진 저퍼로 갈 때 파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또 박세희 그분은 또 반대로 해석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습니다. 항상 장이 버블일 때는 갖다 붙이죠. 아직 내릴 때는 아니다. 하지만 버블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내릴 때는 아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처음에 코어 핵심 백번 종목도 시작해서 약간 관계가 있는 종목으로 진화를 합니다. 중간 단계, 미들 단계로. 그 다음에 지금 얼토당토하는 종목을 갖다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랬을 때 보통 여기서 2, 3개월 하다 끝이 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섹터가 하나였을 때는 끝나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챗 GPT가 있죠. AI, 로봇이 있죠. 다음 2차 전지가 있죠. 중국 리오픈이 또 기다리고 있죠.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도는 게 이 시장을 빨리 식지 않고 좀 더 그 열기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변환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변환기에서 4차 산업의 기술의 여러 모습이 이제 투과돼서 정년화돼서 방향성 디렉션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운 좋게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린이들이 작년 10월부터 여러 사람들이 닥터둠들이 겁주면서 악성 매물을 다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5%짜리, 6%짜리 그것도 높다고 가서 헐레벌떡 가가지고 정기예금 저축 채권에 몰려있는 저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제가 닥터둠들을 싫어한 이유가 저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팔지 않으면 손실은 있었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하루만 해도 15%씩 올라오고 바닥에서 거의 50%안 올라오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5%, 6% 채권이 좋다고 거기다 갖다 쳐 박아놓는 저 닥터 둠들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이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도 않고 또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주댕이들을 나불나불 하는데 고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처럼 주식 한 2, 30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끝은 아니다. 바닥이면 견디면 또 올라온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사이클을 보고 견뎌라. 이 악물고 버텨라. 이렇게 또 몰고 오는 면도 있는데 이번 장에서 많이 팔고 떠난 우리 주린이들이 가슴이 아프네. 또 이들이 밖에 있는 예금, 적금, 채권 팔아서 주식시장에 오면 그때가 꼭대기다. 아셨죠? 집단한 주린이들이 다시 돈 싸들고 들어오면 그때가 꼭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몇몇 기존에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또 동료들을 만났는데 이제 부동산 하신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실의 부동산 가격이 살짝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너무 이제 바닥에 빠지니까 발목은 아니지만 무릎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니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서 나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이 옛날에 역의 상관관계였는데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의 상관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부동산이 무릎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바닥에서 발목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주식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 3년 후에 또 부동산에서 돈 번 돈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의 효과를 일어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침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큰 순환 사이클로 보는 거죠. 어제는 나름대로 동료가 이야기해준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해준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만 해도 이제 FOMC 의사록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골라가지고 시장을 온갖 겁을 줬죠. 하지만 저는 버텨라. 눈 돌아가지 마라. 이미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왔다. 경기 연착륙의 방점이 찍히지 인플레이션의 방점이 찍힌 시장이 아니다. 자꾸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 장을 먹을 수 없다. 겁먹지 마. 여러 번 이야기인데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상의 징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좋다. 주식시장이 좋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제 지표들도 많다는 거죠. 첫 번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내용이 좋다는 거죠. 서프라이즈 내용이 소매 판매. 미국 소비와 영국 제조업 PMI 지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특이했던 점은 가전제품 부분이 전월 대비 3.5%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네, 가전제품이 소비가 잘 팔렸다. 우리는 이 부분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할인 행사로 소비가 촉진되는 연말까지도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1월 달에 들어와서 9개월 만에 가전제품이 큰 폭으로 팔렸다는 거죠. 변동이 큰 명목 지표이지만 연말 이후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경기 소비재 수요가 월간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고 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가 경기가 그렇게 새롭게 나쁘지 않네? 내 짭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네? 인플레이션에 맞게 화폐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주는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임금에 더 눈이 맞춰지면서 내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로 착각하는 게 화폐 현상인데 그러한 화폐 현상, 즉 가전, 자동차, 의류 등이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갖다 저축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올감 증감률인데 12월 대비 이제 빨간 그래프가 이러는데 그렇죠? 네, 가전, 네, 가구, 자동차, 백화점 이런 것들이 경기가 침체이고 뭐가 위험이 있으면 전부 다 저축해야 할 돈들이 소비에 가서 쓰고 있는 현상은 나름대로 향후에 경기의 참여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고 있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네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닥터 둠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유럽이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 경기가 침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 중국과 유럽이 이걸 받쳐주고 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간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럽이 최근에 경기가 바닥에서 확실히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온 부분 전혀 우리가 기대치 않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유럽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머징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게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이나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대표적인 거로 우리나라 유럽의 향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서는 줄고 있는데 유럽은 수출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좀 손실난 부분을 대꾸받고 하면서 리커버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유로존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그렇죠? 유럽 제조업 PMI 지수, 유로존 서비스 지수 등이 끝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와 독일 서비스 PMI 지수도 이제 바닥을 치고 서비스 지수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독일이 지금 유럽의 제조업이라든지 유럽의 경기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시장이 미국과 나머지를 보면 불안하고 네거티브하지만 유럽을 보면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징조도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유럽의 수출이 견조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미국은 이제 꺾여 내려오죠. 네, 중국도 수출이 꺾여 내려오는데 이 회색의 유럽이 나름대로 영위에서 버티면서 이 두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출 하락을 다 리커버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커버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닥터둠들이 이야기하는 그 불안과 공포감을 무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주택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재고자산 감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주요 도시 가격하고 신규주택 월간 가격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다음 중국 경행 동행성이 높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열연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중국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직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 버블이다, 속된 표현으로 XR을, 진짜 R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보 멍충이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터진 적 있습니까? 버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터지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터지지 않아요. 중국 정부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돈과 체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문제없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 사람은 하수 중에 하수의 애널리스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애널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자, 오늘의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네.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그걸 할 것이다. 오르는 섹터가 한 섹터가 아닌 다양한 섹터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순환매로 당분간 지속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버블이 막 형성 중이나 오히려 버블이 있어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버블 초기 단계를 지나서 중간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좀 더 갈 거로 보인다. 아직 내릴 때는 아니다. 오늘도 기존의 백본 종목 위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카페에서 백본 종목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우리 친구분이 계셨는데, 네, 챗GPT, AI, 로봇,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죠. 지금에서 음식료를 사신 분들, 뭐 유틸리티를 사신 분들, 이런 사람들 바보죠. 저는 어제 이제 보니까 화재보험주가 올라오는데, 저는 보험주 안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죠. 첫 번째, 모든 걸 다 살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건들 수 없다. 지금은 서너 개로 좁혀서 집중화해서 돈을 벌 시기이지 이것 사고 저것 사면 안 된다.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보험 버리십시오. 은행 버리십시오. 네. 자, 열공을 원하는 자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저희 카페 친구분들이 많이 넣으시는데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좋은 종목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내일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네, 신청을 하시면 볼펜 한 자리만 들고 털레털레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아,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스터디 모임이 있구나, 이렇게 퀄리티 있는 스터디 모임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 한 40명이, 40에서 5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정말 그 코로나 전에는 200명, 300명씩 오셨어요. 네,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네, 잘 안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셨는데, 엑기스만 남아 계시죠. 공부 열심히 하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그 열성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면은 있지만 또 조정을 받으면 돈이 사자가 또 들어올 것이다. 당분간 다 필요 없고 솔트룩스가 10배 갈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게 이제 시장을 판가름을 시금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5월 초중순까지는 렛츠고다. 이렇게 감각적이고 정성적으로 결론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이 잘 올라서 기쁜 하루이고 내일 또 미국 장이 새벽에 잘 끝나서 주말을 좀 편하게 누워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터디 모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